GV1을 출시 직후 바로 구매했었습니다. 소니 카메라는 FX6를 하나 더 쓰고 있는데요. 서브 카메라가 하나 필요했었습니다. 그 서브 카메라로 여러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E1 구매 후 거의 3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GV1은 여러 가지로 꽤나 만족스러움을 주는 그런 카메라였습니다. 먼저 작은 크기에 대해서인데요. 말 그대로 작습니다. 풀프레임 카메라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소니에서 가장 인기 좋은 영상용 카메라에 탑재되는 풀프레임 센서를 동일하게 갖고 있으면서 바디 크기는 웬만한 크롭 센서 바디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 이유로 짐벌에 올려서 촬영할 때 굉장히 부담이 적더라고요. 사실 렌즈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이라도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꽤나 반가운 부분이었고요. 또 슬라이더 촬영 시에도 카메라가 양 끝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덜 기울어졌습니다. 작아진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컨트롤 다이얼이 여기에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있는데 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은 최소한 3개 정도는 다이얼이 있거든요. 컨트롤 휠이 하나가 줄어서 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휴대성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물론 있었어요. 소니 카메라의 배터리 시간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기가 작아졌지만 배터리까지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씩 그 리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서 리그 셋업을 짧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이제 막 GV2원용 케이지들이 출시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GV2원용으로 가장 먼저 나온 스몰 리그 제품을 이렇게 장착해 놨고요. 제일 좋은 건 이 그립입니다. GV2원 그립이 좀 많이 아쉬운데 이렇게 씌워 놓으면 딱 적당해지더라고요. GV2원이 원래 좀 작다 보니까 이 케이지를 씌웠을 때 기존의 A7 시리즈 카메라들과 크기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GV2원 에서 가장 아쉬운 건 마이크로 HDMI 탑재인데요. 이렇게 스몰 리그 액세서리를 써서 풀사이즈 HDMI를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 케이지가 클램프가 있어가지고 이 케이블을 단단하게 고정해주고요. 이 마이크로 HDMI가 사실 가장 아쉽긴 한데요. 작은 크기에 가격도 이 정도 스펙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이 마이크로 HDMI는 그래도 조금은 용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사이즈 HDMI가 들어가는 게 베스트긴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뷰파인더는 잘 안 쓰고 있어서 이런 식의 사각형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휴대하기 좋더라고요. 5월에는 보름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 GV2원이 함께 했었습니다. GV2원의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가 브이로그더라고요. 타이밍 좋게 잘 활용했었는데요. 드론 촬영을 위해 다녀온 출장이라 브이로그 카메라 구성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렌즈는 이 FE2070 하나만 딱 챙겼고요. 내장 마이크 덕분에 추가 마이크를 달지 않아도 되는 점이 꽤나 편리했고요. 이틀째 머물고 있는데 호주에서 완전 시골 완도한 드론 충전 중 노트북 드론 가방 맞아. 자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출발할 겁니다. 이 영상이 아마도 브이로그의 시작이 될 듯. 차가 3대 4대 거의 한 5대 정도로 이동한다고 하네요. 대략 일주일씩 호주와 몽골을 순서대로 다녀왔습니다. 마이크 성능은 샷건 마이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손으로 들고 촬영했을 때 꽤나 만족스러운 수음이 됩니다. 예전에 GV-E10도 내장 마이크 때문에 한동안 잘 썼었는데요. GV-E1에서도 반가운 부분이었어요. 호주와 몽골 두 곳 모두 풍광이 너무나 좋은 곳이었는데요. 드론 촬영 외에 이동 중에는 자꾸만 카메라를 들게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미러리스를 사용할 때 손떨림 보정 옵션은 기본만 사용하는 편이었습니다. 디지털 크롭 되는 게 너무 싫어서 액티브 모드는 거의 안 썼었는데요. 새로운 손떨림 보정 옵션인 디액티브가 생겼더라고요. 디지털 크롭이 꽤 되기 때문에 전혀 쓸 생각이 없었는데요. 한번 써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단위 기능을 쓰면 2070의 망원단이 좀 더 유용해지더라고요. 렌즈를 하나만 챙겨온 상황이라 망원이 좀 아쉬웠는데 차량 이동 중에 또 핸드헬드 촬영을 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안정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동안에 카메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몽골의 도로는 유명한데요. 심지어 비포장 도로에서도 흔들림을 꽤나 잘 억제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다 잡힌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신경 써서 촬영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써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크롭된 영상이기 때문에 화질 열화는 좀 있지만 이 부분만 적당히 타협되면 누구나 상당히 유용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화질이 가장 중요한 상업 촬영이면 안 쓸 것 같지만 스케치 촬영이나 브이로그 영상이라면 부담 없이 써도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GV1은 1200만화소 센서를 갖고 있는데요.
GV1, FX6, A7, S3, 또 FX3는 전부 다 동일한 센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X6의 경우도 물론 같은 센서를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앞에 얘기한 3개의 기종과 결과물이 조금 다르긴 다른데요. 그 나머지 3개의 기종들은 결과물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나열한 기종들이 공통으로 갖는 그 센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조도 성능일 텐데요. 바로 듀얼 베이스 ISO입니다. S로그3 사용 시 800과 12800에서 가장 좋은 화질과 다이나믹 레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베이스 ISO가 12800이라는 건 정말 굉장히 유용한 포인트인데 GV1도 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었습니다. 1만 정도 올렸을 때 60분의 1초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12800으로 올리면 노이즈가 적어지죠. 세컨 베이스 ISO. 그래서 야간에 12800 꽤 깨끗한 이미지인데 셔터 속도가 80분의 1초가 확보가 됩니다. 16000, 2만, 25600, 25600일 때는 160분의 1초까지 지금 확보가 됐고요. 차 안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 더 빠른 셔터 속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ISO 12800, 1만, 12800, 1만. 세컨 베이스 ISO는 확실히 있습니다. 다양한 조도의 상황에서 이 카메라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높은 ISO를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고속 촬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적당히 있는 야경 상황이면 고속 촬영에 충분한 셔석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마침 GV2원은 4K 120p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작지만 별게 다 되는 카메라죠. 동일한 센서를 갖고 있는 다른 카메라들과의 확실한 급 나누기는 발열인 것 같습니다. 4K 24p나 30p로 놓고 촬영할 때는 GV2원도 발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60p에서 장시간 촬영이 좀 어렵다는 것인데요. 사실 저의 경우 이 GV2원을 서브캠으로 구매한 것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었고요. 실제로 4K 60p로 놓고 예를 들어 스케치 촬영 끊었다 찍었다 끊었다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발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V2원으로 어느 정도까지 장시간을 촬영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사제펜을 활용해서 이 발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진행을 해봤습니다. 알리와 같은 쇼핑몰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사제펜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알리에서 뒤져보면서 좀 덜 허접해 보이는 거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배터리 내장돼 있고요. 펜이 이렇게 2개가 달려있고 충전 USB-C로 되고요. 위로 올리면 조금 빠르게 돌고 아래로 내리면 좀 저속으로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으로 되어 있을 때가 꺼지는 겁니다. 이렇게 칙치기가 들어있는데 이 LCD가 접힐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쪽에만 칙치기를 붙여놓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요즘 정말 덥잖아요. 더운 날 한번 나가봤습니다. 일단 카메라 세팅은 XAVC HS 4K 60p로 세팅했고요. 200mbps 422 10비트였습니다. 온도계를 처음 봤을 때 한 30.4도 정도였고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바닥에서도 열기가 올라오는지 32.5도로 올라가기도 했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35도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늘에 있기도 했고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1시간 10분이 좀 넘어갔을 때 발열 경고가 뜨더라고요. 1시간 14분 정도 경에 쿨링팬의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초 정도 있다가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이 정도 더위에 이 정도 연속 촬영 시간 확보면 나름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로 남기진 않았는데 제가 이 사무실에서 이 실내에서 한 6, 7도? 5, 6도였나? 한 이 정도 실내에서 한번 이 사제 쿨링팬을 달고 실험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 FG 배터리가 완충된 상태에서 1시간 반 정도 촬영되면 보통 이제 완전히 방전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발열 경고는 안 뜨더라고요. 야외가 아니라 실내 강연장이나 세미나 이럴 때는 한 2시간, 3시간도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펜을 부착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스냅이 있으면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보통 연속 촬영 같은 경우는 거치캠으로 촬영하는 거잖아요. 뭐 그럴 때는 뭐 살짝 붙여놓고 이렇게 촬영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낄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사제 쿨링팬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연속 촬영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속 촬영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일단 저의 경우는 뭐 장시간 촬영 때는 FX6를 주로 쓰긴 하는데 혹시나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지 그걸 한번 직접 뭐 검증해보고 싶었고요. 자, 일단은 한번 쭉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설명드려봤는데요. 뭐 GV2원은 완벽한 카메라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카메라가 좋았던 건 가격 대비 괜찮다 이런 생각이었고, 가장 제가 소니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센서를 이 정도 가격의 카메라에도 탑재하는 그런 기종이 나왔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반가운 포인트였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약속대로 4K 120프레임도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구매할 때는 기대하지 않았던 전자식 손떨림 보정 성능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상했던 대로 작은 크기가 도움이 됐고요. 또 이 내장 마이크 가끔 또 쓰면은 마음에 드는데, 특히 뭐 브이로그 촬영할 때 마이크를 추가로 달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수음이 잘 되는 점, 이런 부분들도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업용으로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컨셉답게 고퀄 브이로그용으로도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그런 성능의 카메라였고요. 이후에 오늘 뭐 살짝 보여드렸던 뭐 해외 출장 브이로그 이런 영상들 이후에 한번 꼭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 봐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